여러분, 혹시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제 한 알로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 100명 중 10명이 발해식도로 진행되고 그중 일부는 결국 식도암으로 발전합니다. 더 놀라운 건 식도암 환자의 80% 이상이 초기에는 단순한 속쓰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도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기기엔 너무나 위험한 신호들,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3세 김모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후 속쓰림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소화제를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병원은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발해식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뻔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며 관리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병원 갔더라면. 여러분은 김 씨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55세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부터 속쓰림이 있었지만 약국에서 산 제산제로 버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죠. 5년 전 발해식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정기 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음식을 삼킬 때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고 진단은 식도암 2기였습니다. 박 씨는 현재 항암 치료 중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발해식도 진단받았을 때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질환이 아닙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식도암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5단계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위산 역류 반복입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2단계에서는 속쓰림과 신물이 주요 증상이죠. 2단계 식도 점막 손상입니다. 강한 산성인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발해식도 발생입니다. 손상된 식도 점막이 위 점막과 비슷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해식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하며 식도암 위험이 30배에서 125배까지 증가합니다. 4단계 이형성증 진행입니다. 발해식도 환자 중 일부에서 세포 변형이 시작됩니다. 저등급 이형성증에서 고등급 이형성증으로 진행되는데 평균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5단계 식도 선암 발병입니다. 고등급 이형성증의 약 30%가 1년 이내에 식도암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주 2회 이상 속쓰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까? 세 번째, 신물이 자주 목으로 올라옵니까?
네 번째,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만성 기침이 계속됩니까? 특히 밤에 더 심한가요? 여섯 번째, 목소리가 자주 쉽니까? 일곱 번째,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오해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우유를 마시면 속쓰림이 좋아진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유가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후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약만 꾸준히 먹으면 완치된다.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재발합니다. 실제로 환자의 70% 이상이 약물 중단 후 6개월 이내 재발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오해, 젊으면 괜찮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10년간 20대에서 30대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야식,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는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로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식사 습관입니다. 식후 최소 3시간은 눕지 마세요. 위산이 역류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또한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를 70%만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이것이 위압을 높입니다. 두 번째, 수면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자세요.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줄어듭니다. 또한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주무세요. 베개만 높이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를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커피와 탄산음료는 하부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초콜릿과 민트 역시 관략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야식은 최악의 적입니다. 세 번째, 타이트한 옷과 벨트를 피하세요. 복부 압박이 위산 역류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이 여러분의 식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발의 식도를 거쳐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만큼 중요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도,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